내 이름은 이주인식이요. 선생님, 아니 루카와 그 상처는 대체. 인면수심의 악인을 심판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이날 루카와가 피해 젖은 몰골로 사무실에 돌아왔다. 전 괜찮아요. 그보다 루카와는 작은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다. 소녀의 목에는 철제 목걸이가 채워져 있었다. 저건 설마 원격 조종 폭탄? 루카와는 전파 차단기를 목걸이에 가까이 대고 있었다. 폭발을 막기 위해서건. 그러나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얘기는 나중에 듣지. 폭탄 해제와 응급처치가 우선이야. 목걸이 폭탄의 구조는 단순했다. 아무래도 범인은 전문가가 아닌가 보군. 역시 선생님은 대단하세요. 폭탄을 해체하는 건 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 작은 소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목걸이를 풀자 소녀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초코가 눈에 들어왔다. 상처 치료를 마쳤을 때쯤 소녀가 정신을 차렸다. 다행이다. 이제 안심하렴.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얘야? 소녀가 마치 귀신에 씌인 것처럼 악다구니를 치기 시작했다. 돌려줘! 엄마 아빠의 목을 돌려줘! 소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괜찮아. 이제 안심해도 돼. 소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하듯이 말했다. 아저씨, 제 얘기 들어줄 수 있어요? 물론이지. 말해보렴. 아주 나쁜 해골이 엄마 아빠의 머리를 터뜨려 죽였어요. 그리곤 자신의 겪은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소녀의 이름은 리키 이시마키. 초등학교 1학년생이었다. 사야, 인형 떨어뜨렸어. 자. 고마워. 저희 딸이 늘 신세 많이 지고 있어요. 뭘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언제 봐도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다. 사야 사촌 언니신가? 마키는 부모님과 함께 셋이 살았다. 잘했어, 마키. 다른 사람을 도울 줄도 알고 장하다 우리 딸. 부모님의 가르침 덕에 마키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자랐다. 마키의 부친은 현 의회 의원이었다.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 업무를 늘리는 게 어떻습니까? 곤궁한 사람을 돕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입니다. 약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어느 날 마키는 부모님에게 선물을 받았다. 마키, 선물이란다. 고마워, 아빠. 마키가 줄곧 갖고 싶어 했던 초코였다. 진짜 예쁘다. 초코에는 범죄 방지를 위한 GPS가 내장되어 있었다. 잘 자고 있어. 엄마 아빠가 언제든 위치를 알 수 있게. 계속 타고 다녀야지. 딸을 지키고 싶다는 정치인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너무 예쁘다. 마음에 쏙 들어. 기쁜 마음에 마키는 초코를 찬 상태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그날 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지옥의 서막을 알렸다. 조심스레 거실로 나온 마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엄마, 아빠. 안녕. 네가 이 개자식들의 딸이구나. 거실 바닥에 쓰러진 양친과 해골 가면을 쓴 남자였다. 다음 순간 착한 아이는 일찍 깨야지. 뒤에서 누군가의 습격을 받아 마키는 의식을 잃었다. 그 후 마키는 낯선 콘크리트 건물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마키, 여보, 괜찮아? 아빠. 몸은 의자에 단단히 묶인 채였다. 그리고 그들의 목에는 이게 뭐지? 엄마, 나 목이 무거워. 정체 모를 철제 목걸이가 채워져 있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여긴 대체 어디지? 명백한 사실은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범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의에 일어납시오. 뭔가 자네들은 이게 대체 무슨 짓이지? 악덕 정치인 주제에 말이 많군. 일당은 희멀건 피부에 꺼림칙한 분위기를 풍겼다. 너희같이 정이 운운하는 것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 그러니 내가 철퇴를 내려주지. 남자는 뜻 모를 소리를 늘어놓았다. 헛소리 말고 얼른 우리를 풀어줘. 아빠.
아빠, 무서워. 저 사람들 눈이 이상해. 우리한테 억지로 일을 시킬 속셈인가 본데. 뭐? 마키의 부친이 추진하던 정책은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공공 업무를 늘려 공용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우리 같은 백수한테 강제 노동을 시킬 생각이지? 생계급여는 국민의 권리야. 놈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인 듯했다. 형연할 수 없는 위험을 느낀 마키의 부친이 반론에 나섰다. 오해야, 난 노동을 강제할 생각은 없어. 난 고용 증가로 인력이 타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려는 것뿐이야. 부친은 필사적으로 남자를 설득했다. 아무래도 오해가 있었나 보다. 우리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아내와 딸을 지켜야 해. 가족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 거짓말. 공기업에서 뇌물 받은 건 누가 모를 줄 알고. 하지만 남자는 인터넷에서나 떠들 법한 망상을 늘어놓을 뿐이었다. 노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런 부패한 정치인은 없애버려야 돼. 남자가 손에 든 스위치를 누른 순간 부친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가 싶더니 무슨... 목에 채워진 목걸이가 폭발했다. 아빠, 어린 소녀의 눈앞에서 벌어진 비극이었다. 여보! 대성공! 그의 머리가 흔적도 없이 날아갔다. 실로 지옥 같은 광경이었다. 하지만 절망할 틈은 없었다. 본보기 채용을 시작해볼까? 부패한 정치인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다. 가족들도 한꺼번에 날려지지. 놈들의 악의가 두 사람에게 향한 것이다. 모치는 악을 쓰고 외쳤다. 난 죽여도 상관없으니까 내 딸만은 죽이지 마, 제발. 애원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망설임 없이 폭파 버튼을 눌렀다. 정의구현 파이어! 다음 순간 그녀의 머리에서 피와 불꽃이 튀었다. 소녀의 눈앞에서 양친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놈들은 악마나 다름없었다. 그 순간 미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마키, 곤궁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한다. 착한 우리 딸, 넌 엄마의 자랑이란다. 양친과 함께했던 행복한 나날이었다. 그 순간 마키가 분노에 찬 외침을 내질렀다. 왜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들 나빠요. 야, 너 못해? 피라먹을 꼬맹이가. 우린 정이야. 마키의 말이 남자의 영린을 건드렸다. 그냥 머리를 날리는 건 재미없지. 안 그래? 어떻게 할까요? 폭죽으로 쓰는 건 어때? 우리의 정의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거야. 놈들은 마키의 주변에 폭약을 실은 상자를 놔둔 다음 빨리 해, 빨리! 뭐 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폭약의 도화선을 목걸이 폭탄에 이어붙였다. 이 꼬맹이가 폭발하면 빌딩이 통째로 날아가겠지? 한편 밖에 있던 사람들은 폭발음?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폭탄이 터지는 소리를 듣고 건물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놈들은 준비를 마치고 건물을 벗어났다. 이제 거리를 두고 스위치를 누르면 끝입니다. 오케이,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전에 얼른 튀자고. 잘 가라 꼬맹이. 네 지금은 새 시대를 위한 초석이 될 거다. 마키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다. 아빠, 무서워.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목걸이는 폭발하지 않았다. 사태를 파악하지 못해 어리둥절해하던 그때 뭐지? 여긴 방 안이 온통 폭탄 투성이잖아. 루카와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아기를 조사하던 중 현장을 지나가던 루카와는 저 아이의 부모인가? 어떻게 저러네.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 루카와는 망설임 없이 마키에게 다가갔다. 이 목걸이는 원격 폭탄처럼 보이는데 일단 구하고 보자. 아이를 구하려면 지금뿐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왜 폭탄이 안 터지지? 주변에 놔둔 폭탄을 터뜨리죠. 원격 장치는 설치해뒀습니다. 잘했어. 마키가 찬 조커에서 발생하는 GPS 전파가 엄마, 아빠
리모컨 신호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곳에 있는 건 명백히 위험했다. 오빠 꽉 잡고 있어. 전파 차단기가 필요해.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은 사무소밖에 없어. 그런데 그때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다. 아니, 바닥에 놓여있던 폭탄이 차례차례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폭발에 떠밀린 루카와는 마키를 아는 채 2층 창문을 뚫고 날아갔고 땅에 처박히며 등을 세게 부딪히고 말았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루카와는 멈추지 않고 달렸다.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줄게. 루카와의 보호 덕택에 마키는 외상은 거의 없었지만 폭발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사무소에 도착하자마자 좋아, 일단 폭발할 일은 없겠어. 창고에서 전파 방해 장치를 꺼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마키가 내게 말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죽어야 해요? 대체 왜? 어린 소녀의 두 눈에 깊은 한이 서렸다. 나는 마키에게 물었다. 마키, 엄마 아빠의 원수를 갖고 싶니? 어린 소녀의 각오를. 그러자 마키는 혼을 토할 듯한 절규로 답했다. 엄마 아빠는 아무 잘못 없어요.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놈들은 엄마 아빠를 죽였어요. 나쁜 인간들이 왜 웃고 있는 거죠? 그런 놈들은 죽어도 싸다고요. 도움이 필요해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어린 소녀의 의뢰를 나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다. 걱정하지 말고 아저씨만 믿으렴.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약자를 구하는 것이 고문 소믈리에의 사명이니까. 우리가 조사에 나섰을 때였다. 고문 소믈리에, 당신이 원하는 정보를 가져왔어. 갑자기 어떤 여성이 말을 걸어왔다. 마키의 사건을 쫓고 있는 거지? 그 미모는 이 세상의 것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너무 아름다워서 더 수상한데요? 솔직한 사람이네. 걱정 마. 마키랑은 아는 사이니까. 정말 좋은 분들이었는데 절대 용서 못해. 여성의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느낌은 신용해도 되겠군. 정보를 가르쳐주겠나. 그러자 여성이 농염한 몸짓으로 내게 바짝 다가왔다. 범인에게 지옥을 보여준다지? 그렇다. 좋아, 가르쳐줄게. 이번 사건의 범인은 미즈탄이라는 무직자야. 미즈타니 세이. 놈은 스컬이라는 테러 집단의 리더였다. 이 거지 같은 나라에서 일을 하라고? 웃기는 소리. 스컬은 사회에 불만을 가진 무직자들이 모여 형성된 집단이라고 한다. 미즈타니는 그저 일하기 싫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으며 살고 있었다. 도청의 경관조명 사업 예산은 7억엔으로. 치, 돈 아깝게 뭐하는 짓이야. 난 유권자란 말이야. 저딴 일에 돈을 쓸 바엔 생계급여란 늘릴 것이지. 정치인을 향한 놈의 일그러진 질투심은 갈수록 커져만 갔다. 그런 미츠타니를 위로해주는 것은 인터넷 게시판뿐이었다. 망한 정치인들에게 철퇴를 내리자 새 시대를 위한 혁명을 일으키는 거야. 재밌겠는데? 너도 할래? 아, 동지가 생겼어. 어느 날 미즈타니가 올린 게시글에 몇 명의 사람들이 찬동했다. 힘을 합쳐 필요한 자재를 손에 넣은 놈들은 수제 폭탄을 제작했다. 지역민의 행복을 위해 고용료를 늘리겠습니다. 쓰레기들,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 내주마. 저스티스 범. 그러고는 선거차를 폭파해 의원을 살해했다.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반쯤 장난이었는지는 몰라도 진짜 대박! 전설의 폭탄. 몇몇 네티즌은 미즈타니의 행동을 옹호했다. 내가 영웅이라고? 미즈타니는 그것으로 자신의 삐뚤어진 인정 욕구를 채웠다. 그 뒤로 놈은 정의를 내세워 복주하기 시작했다. 의원이 여비서랑 결혼을 한다고? 마음에 안 드네. 그런 이유로 죽이시게요? 놈은 자기 맘에 들지 않는 것이라면 악으로 취급했다. 마켄의 가족을 노린 이유도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이었다. 찾았다. 감히 나한테 일을 시키려고 해? 숙청해버릴 테다. 놈은 기회를 엿보다 그들을 습격했다. 스컬은 리더인 미즈타니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대량의 폭탄을 소유하고 있지.
정면에서 자극하는 건 위험할 거야. 그때 여성이 내 목에 팔을 두르고 말했다. 나도 따라가게 해줘. 꽤 도움 될 거야. 그때였다. 그녀의 오른손에서 그럼 친밀감의 표시로 암기가 튀어나왔다. 하지만 그 정도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미임, 향기,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움직임까지 가히 인류로가. 어머, 피했네? 나는 미리 몸을 웅크려 공격을 피했다. 그런 다음 여성을 뒤에서 제압했다. 그치만 내게는 통하지 않아. 내 눈은 정확하거든. 시험 삼아 해봤는데 듣던 대로 대단하네. 모습을 드러냈을 때부터 나는 그녀를 경계하고 있었다. 이자의 이름은 스즈란. 암살 조직 엘파타스의 암살자다. 나랑 수준이 맞는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야. 뭐야? 뼈아픈 대가를 치렀네. 요염한 용무와 매우 뛰어난 암살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놈의 아지트는 스즈란이 알고 있었다. 게시판으로 연락 넣어뒀어. 잠깐 기다려. 알겠다. 스즈란은 문을 열고 정면으로 들어간다. 저 실례합니다. 누구냐? 게시판 보고 왔는데요. 스즈란은 놈들의 취향에 맞춰 변장을 한 상태였다. 여자였구나. 진짜 예쁘다. 시키는 건 뭐든 다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뭐든? 그럼 네 브레지어가 갖고 싶은데. 뭐라는 거야? 아니 나도 갖고 싶긴 한데. 인터넷에 상주하는 놈들답게 취향도 변태적이었다. 스즈란은 조심조심 옷에 손을 갖다 댔다. 드리면 받아주시는 거죠? 진짜 주는 거야? 원한다면 얼마든지 드리죠. 스즈란은 속옷을 벗고는 놈들의 뒤쪽으로 던졌다. 브레지어가 하늘을 난다. 놈들의 시선이 일제히 속옷을 따라갔다. 남자들은 정말 바보라니까. 그때 스즈란이 허리춤에 총을 지닌가 싶더니 그거 줄 테니까 다들 지옥으로 가줄래? 적들의 뒤통수를 차례차례 쏴묻혔다. 이렇게 하면 폭발할 위험은 없을 것이다. 뭐야? 뭘 그리 놀라지? 네가 그렇게나 좋아하는 습격이지 않나? 그 무렵 나는 이미 미즈타니 뒤에 서 있었다. 아지트는 고문을 하기에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쉽게 죽을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거다. 단숨에 놈을 매달아 울렸다. 그때 루카와는 고문용 폭탄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다. 화약을 적당히 소분하면 화약을 미즈타니의 콧구멍에 쳐넣었다. 코가 뻥 뚫리겠군 그래. 야, 무슨 짓이야? 불이 도화선을 타고 올라가는 감각은 또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폭발물은 밀폐된 공간에서 위력이 크게 상승한다. 아프지 바보야? 미즈타니의 코가 흔적도 없이 날아갔다. 닥쳐라. 눈앞에서 부모를 잃은 소녀의 고통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바탕 난리를 피우던 미츠타니가 추억에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 빌어먹을 꼬맹이가 살아있었다고? 그냥 때려 죽여버릴 걸 그랬건. 너도 영웅의 코를 폭포한 죄로 사형이다. 심판을 내리는 건 네가 아니라 나다. 조금 큼지막한 폭탄을 놈의 엉덩이에 쑤셔 넣었다. 이어서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이거 아주 장관이겠는걸. 그래도 한 번쯤은 기회를 주어야겠지. 살고 싶나? 그렇다면 이 나라를 더 좋게 만들 만한 정책을 말해봐라. 너는 수많은 정치인을 악으로 여겨왔다. 물론 대안은 있겠지. 전 국민에게 1억 엔을 지급하는 건 어떻습니까? 놈은 땀을 뻘뻘 흘리며 가짜는 대답을 내뱉었다. 그 돈은 다 어디서 가져올 건가? 네가 낼 텐가? 전 그런 돈 없는데요. 원숭이만도 못한 놈. 잠시 후 항문에 꽂아둔 폭탄이 화려하게 터졌다. 지저분하군. 죽기 전에 잘 들어라. 아파. 살려줘. 생계급여는 공궁에 처한 국민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따뜻한 사회의 선물이다.
고난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는 정말 약한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다. 너같이 나태한 놈을 위한 제도가 아니란 말이다. 사회복지를 악용한 주제에 정의의 영웅이라고? 아니, 난 기생충에 불과해. 기뻐하도록. 다음은 네 요도에 폭탄을 잡아가 줄 테니까. 손발을 없애고 귀에 폭탄을 쳐넣은 결과 놈은 추저분한 불꽃이 되어 생을 마감했다. 이리하여 이번 의뢰는 마무리되었다. 마키는 조부모에게 거두어졌다. 엄마, 아빠, 나 힘낼게. 가족을 잃은 슬픔도 마키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하신 부모님의 가르침이 있으니까.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